자, 이제 요 내용은 재무부의 바이백이라는 것은 보통 뭐 주식이나 또는 내가 발행한 채권 이거를 다시 사들인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채권을 사들인다 그러면 채권을 뭐 없애버리겠다 뭐 그런 얘기죠. 재무부 바이백이라는 얘기가 8월 초에 지난달 8월 초에 이제 재무부가 늘 이제 앞으로 우리 계획이 어떻고 한데 요런 것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게 재무부 바이백인데요. 요 바이백이라는 것이 QT하고 연관돼서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요거 한번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역시 조셉 왕의 그 블로그에서 블로그를 많이 참조했는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재무부 바이백의 의미는 뭐냐면은 제일 먼저 언제 바이백이 있었느냐? 2000년에 바이백이 있었어요. 그때는 재정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 흑자가 발생했으니까 현재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 잔고가 있죠. 그럼 그 중에서 일부를 바이백해서 어차피 이자를 계속 내줘야 되니까요. 그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소유한 그 소유자에게 이자를 발행해야 되니까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바이백을 했다 해서 이제 2000년에 실제 이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675억 달러만큼의 바이백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재정 흑자가 났기 때문에요. 근데 이번에 말한 바이백은 지금 현재 미국의 경상수지를 보면은 적자죠.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미국의 재정 수지를 보면은 적자인 상태죠. 코로나 이후에 계속 재정 적자로 늘려왔고 또 앞으로도 실제 재무부가 판단한 향후 몇 년간은 매년 1조 달러 정도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 흑자도 없는데 어떻게 바이백을 할 수 있느냐? 정확한 이 바이백의 의미는 뭐냐면은 재무부가 보통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T빌이라는 게 있고요. T빌이라는 것은 만기 1년 이하, 그 다음에 쿠폰 이렇게 또 뭐 노트, 본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는 그 노트와 본드를 하나로 쿠폰이라고 하는데 이 쿠폰을 쿠폰인 경우는 만기가 2년 이상인 것들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시중에 있는 민간인 보유한 쿠폰은 바이백하고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마련하느냐? T비를 발행하면은 누군가 이 T비를 원하는 주체가 이 T비를 사면은 돈이 생기죠. 그걸로 쿠폰을 바이백을 하겠다. 요런 그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정 수지는 그대로 두는 거죠. 예를 들어 T비를 발행한 게 100억 달러면은 이 100억 달러를 쿠폰을 바이백하는데 쓰겠다. 이렇게 되겠죠. 민간은 정반대가 되겠죠. 가지고 있는 쿠폰은 매각하고 T빌은 매입을 하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T빌과 쿠폰은 재무부의 부채고요. 또 T빌하고 쿠폰은 민간의 자산이죠. 그러면 T빌을 늘린다, 발행을 한다. 이거는 부채가 늘어나는 거고 바이백을 했다. 부채가 감소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100만큼 T빌을 발행해서 그걸로 쿠폰을 다시 재매입하는, 바이백하는 이런 거를 겪게 됩니다. 그럼 재무부 입장은 이걸 왜 하느냐? 자, 쿠폰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지금 현재 미국 국채시장은 전 세계에서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시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국채시장의 유동성이 증발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 국채시장도 더 이상 유동성이 그냥 풍부한 경우도 말라버릴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걸 한번 경험을 했고요. 그때 연준이 했던 게 뭐냐면은 국채시장에 있어서 그 유동성이 말라버린 특히 장기 채권들을 많이 대거 매입을 했죠. 이게 바로 QE잖아요. 근데 이 재무부가 사실 QE 효과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폰을 매입한다. 이거 바로 연준이 했던 건데 연준은 지급준비금을 그대로
찍어서 그걸 했지만 재무부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재무부는 연준이 아니니까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TV를 발행하고 거기에서 들어온 돈으로 그만큼 쿠폰을 매입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백의 효과는 QE에 비슷하게 시장의 유동성이 적은 것들을 흡수해내고 유동성이 많은 T빌로 바꿔서 주니까 유동성을 많이 제고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T비를 하고 쿠폰이 아무래도 고금리니까요. T비를 이제 특히 만기 짧은 T빌 같은 경우는 이걸 바꾸니까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니까 이자 부담도 경감할 수가 있고 이거는 재무부로서는 뭐 환영할 만한 일이죠. 시장에 도움도 되고 유동성을 높여주니까 도움도 되고 또 자기 자신의 발행한 그 국채의 만기를 줄여 나감으로 그 저금리 그 이자 부담이 경감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재무부의 입장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왜 이런 현재 상태가 왜 이런 게 왔느냐? 이거는 이제 재무부 역시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SLR 규제 때문에 그 SLR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많이 설명드렸으니까요. 예전 영상을 한번 제가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요. 그쪽에 한번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SLR 규제 때문에 딜러의 중개 기능이 굉장히 약화됐고 그 다음에 은행의 대차 대조표 성장에 큰 제약을 주었고 이것은 바로 UST 즉 US 트레저리 미국 국채의 중개와 보유하는 게 큰 제약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시기에 큰 제약 조건으로 이게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재무부가 내가 연준 너 혼자 너무 힘드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런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국채 시장의 취약한 유동성을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 재무부가 발표한 그 보고서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보통 마켓 뎁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매도 호가, 국채 매도 호가 위에 1, 2, 3 호가, 그 다음에 매수 호가 1, 2, 3 호가 이것이 전체 이 호가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언제 낮아졌냐? 네, 2008년에 거의 5% 정도로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5%로 낮았는데 문제는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이건 뭐냐면 국채 시장이 굉장히 취약한 유동성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현재 미국 국채 발행한 것 중에서 그 평균적인 그 만기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만기가 뭐 1년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10년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뭐 7년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하겠죠. 근데 그거를 발행량에 이제 그 가중 평균 하면은 총 이제 평균 만기가 나올 텐데요. 현재 74.3 months 이렇게 돼 있어요. 1980년부터 시작한 건데요. 현재까지 보면은 지금 최고로 달해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은 이자율이 올라갔다. 그러면 재무부가 부담해야 될 이자 부담액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줄여야 될 필요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재무부가 바이백이란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0년 3월에 국채시장에서 굉장히 큰 패닉이 있었는데요. 그때 연준의 성격이 변화했어요. 어떻게 변화했냐면 보통 우리는 연준을 렌더 오브 레스트 리조트 최종 대부자 이렇게 부르죠. 라스트 리조트 최종적으로 렌더 빌려주는 사람 최종 대부자 이렇게 했는데요. 2020년 3월에 연준의 성격은 어떻게 변했냐면은 딜러 오브 레스트 리조트로 바뀌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연준이 최종 대부자라는 것은 대부자는 돈을 꿔주는 거잖아요. 즉 자기의 지급준비금을 통해서 은행들을 구제해주고 하는 건데 이때 연준이 했던 거는 어떤 거냐면은 QE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채권들을 인수를 했죠. 근데 이때 인수했을 때 물론 만기 짧은 것도 했지만 만기 긴 것들을 많이 인수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만기 긴 것들이 유동성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이죠.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때 유동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호가 갭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고 이때 연준이 밑에다가 계속 매수 주문을 넣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최종 대부자라기보다도 더 맞는 표현이 최종 딜러. 이 얘기는 어떤 겁니까? 즉 연준이 시장에서 원래 이 딜러들이 해야 될 역할이 매수 넣고 매도 주문 둘 다 넣고 요 사이에서 이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이 딜러들의 역할이었는데 연준이 바로 이걸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매수자가 없으니까 연준이 직접 매수자로 나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재무부의 바이백은 뭐냐면은 재무부가 이 연준이 했던 딜러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물론 그때랑은 조금은 다르지만 저거를 사는 거죠. 저 만기가 긴 것들을 사는 거니까 딜러업은 넥스트 투. 그러니까 최종은 아니지만 최종 바로 이전 단계의 딜러로서 등장하는 거고, 그게 바로 T빌은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쿠폰을 유동성이 떨어지는 쿠폰을 매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이백의 결과, 요거는 이제 그 페드가의 조셉 앙의 그 블로그를 많이 참조한 건데요. 바이백을 한 결과 MMF, 크게 이제 주체가 있다면요. MMF, 민간, 은행, 연준, 여기에서 저기는 뺐습니다. 중요하지만 이제 너무 많으니까요. 그 재무부는 뺐는데, 요 네 명의 이 대차 대조표가 어떻게 변하느냐. TV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사줘야 되죠. 근데 그 연준이 사는 건 아니죠. 그럼 누가 사나요? 민간이 사죠. 그럼 민간은 어떻게 사나요? 자기 예금을 가지고서 살 수도 있지만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이게 결국에 바이백을 하는 거니까 쿠폰이 줄고, 쿠폰은 예금만큼, 또 예금은 쿠폰만큼 늘겠죠. 그 다음에 MMF가 중요한데요. RRP를 줄이고 그 줄인 돈으로 T비를 매입한다. 요거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은 T비를 현재 보면은 T비를 하고 RRP의 이 금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1개월짜리하고 오버나잇 이 RRP 금리가 거의 비슷한데요. 만약 T비를 연준이 그 재무부가 발행을 해서 공급을 한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T빌의 금리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MMF로서는 RRP에 머무를 이유가 없죠. RRP를 처분하고 이렇게 T빌로 갈아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연준의 RRP는 감소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요. 재무부가 쿠폰을 사니까 쿠폰은 민간이 갖고 있었는데요. 쿠폰이 줄고 그만큼 예금이 생기겠죠. 그러면 일단 이 예금은 은행으로 가고, 은행 예금이 새로운 예금이 들어왔으니까 지급준비금이 그만큼 늘고요. 마찬가지로 연준의 지급준비금 늘고,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은 대차 대조표 연준의 크기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QT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되느냐, RRP가 줄어드는 대신에 지급준비금이 더 늘어나서 변화는 없는데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만약에 QT를 계속한다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바이백에 관련된 거니까 QT를 하면은 RRP가 늘어나는 폭이, 감소하는 폭이 더 커져야 되겠죠. 요게 현재 연준과 재무부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또는 부드러운 QT를 위해서 요게 굉장히 필요한 그런 필요 조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바이백의 한계인데요. 재무부는 전통적으로 전체의 자기가 발행한 국채에서 T빌 만기가 1년 이내에 있는 것을 비율을 15에서 20%로 유지하려고 해요. 물론 이거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15% 정도예요. 그러면 아직 한 5%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현재 재무부가 발행한 그걸 보면은 대략 한 1조 달러 정도의 T비를 발행할 여유는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1조 달러면은 지금 매년 1조 달러씩 이게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향후에 재정 적자가 매년 1조 달러 이상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바이백 이거만큼으로는, 요거 자체로는 사실 부드러운 QT가 반드시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요 얘기는 뭐냐? 부처 간의 연준과 재무부의 새로운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바이백을 재무부가 8월에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바이백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현재 재무부 장관인 옐런과 그다음에 또 그 연준 의장인 파월의 긴밀한 협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건 이제 당장 급한 불을 끄기에는 뭐 안성맞춤이지만 이게 향후에 미국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향후 전망을 봤을 때는 이게 뭐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여기에는 부처 간의 재무부와 연준 간의 새로운 아주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바이백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